이제 지금부터 내가 생활을 바꿔야 되겠군요.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오늘 나를 이렇게 몸을 망가뜨렸군요. 이제 이걸 내가 바꿔야 되겠어요. 여기가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다 하면 똑똑한 게 없다는 뜻이나 똑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DNA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어를 할 수 있다. 암을 없애는 것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지만 이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병원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본인 당사자가 하루에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사느냐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지금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돼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암 환우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전반적인 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약사님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 1위가 현재 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암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간단하게 정의라도 아니면 혹은 발생할 때 어떤 것 때문에 생겼을지 뭐 이런 걸 한번 얘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 암이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루에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흡사 이 세상이 치안이 잘 유지가 돼도 항상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듯이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 집에 도둑이 안 들었어. 그래서 도둑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놓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집에 도둑이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항상 모든 세포가 자기의 역할을 다 담당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하나하나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포가 자기 기능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였을 때 그 세포는 당연히 우리 몸 안에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제거가 되지 않고 그 제거돼야 될 세포가 자기가 어떤 살궁리를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의 기술을 터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암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상처가 난 거는 꼬매면 되고 골절이 생긴 거는 붙이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어떤 세포 하나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속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그것을 우리 치료의 목적으로 놓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우리 계속해서 재발이 된다든가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완치를 못하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의학 기술이 가장 발달됐다는 미국 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 수술 방법이라든가 사용하는 약품, 화학약품, 항암제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동일해요. 그리고 또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간이 좋잖아요. 그래서 수술 실력은 우리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사망률 2위가 암인 거죠. 그럼 이 차이에는 분명히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술이나 약품 이외의 요소가 암을 치유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요소가 어떤 이 암을 치유하는 데 방해가 되고 다시 이야기하면 암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갈 때 이 암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말씀에 이어서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제가 검색만 해도 좋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 뭘 먹어야지 암에 좋을지 이거조차도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들도 혼란도 어떤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어떤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일단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되면 누구나 막론하고
심리적인 어떤 이제 상황을 만나게 되죠. 일단 왜 나야? 진짜 암이 맞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대개 이 많은 사람들이 네 단계의 심리적 상황을 겪는데 첫 번째는 이게 진짜 암인가? 이거 오진 아니야? 이제 이런 어떤 생각에서 1차 병원, 2차 병원, 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이걸 다시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치고 난 다음에 정말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고,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신앙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앙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제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분노,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어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제 이런 단계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치료 단계를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불안한 단계가 분노의 상태, 그다음에 거의 연장선에서 우울한 상태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단계에서 자살도 하는 율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그래요. 이러니까 이러한 심리적 단계를 누구나 다 크든 적든 겪는데, 이것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고, 이제 이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어떤 치유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시 얘기하면 동일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면에서 치료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어떤 여건이 과 우리나라 사람이 갖는 것이 이게 특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암이라는 것을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대부분 이렇게 묻는데, 나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진단과 동시에 이제 죽을 병이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묻질 않고, 이제 지금부터 내가 생활을 바꿔야 되겠군요.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나를 이렇게 몸을 망가뜨렸군요. 이제 이거를 내가 바꿔야 되겠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도 그런 것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자기를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다운이 돼 있고 뭐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회복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심한 불안감에 이렇게 쌓이다 나니까 이제 막 암에 뭐가 좋나 막 가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컴퓨터 안에 엄청나게 뭐 좋다 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너무나 많은데, 이제 이것을 내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보가 많다는 말은 정보가 없다는 말과 매우 비슷하다. 홍수가 나면 식수를 구하기 어렵듯이, 여기가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다 하면 똑똑한 게 없다는 뜻이나 똑같아요. 그냥 이 똑똑한 거 있으면 그냥 이거 먹으면 치료돼 하는 게 딱 있으면 그냥 끝나는데, 이 방법이 있다는 말은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것이 없다.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선택을 할 때 그 많은 것 중에서 선택의 기준이 뭐냐? 누가 그랬대더라.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을 최선의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결국은
아주 적절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자리 걸음하는 식의 어떤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것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본인은 해볼 거 다 해봤다, 좋다는 거 다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한 걸음도 제대로 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은 암 환자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좀 객관화하고 또 좀 올바른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어떤 생활 습관과 음식으로서 내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킨다면은 암 또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리는데요. 보통 흔히 암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병원에서도 유전자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음식으로 그럼 이런 유전자를 극복할 수 있을지 혹은 예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흔히들 뭐 암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질환의 이제 유전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유전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전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는데 서울서 부산을 가려고 해. 그런데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길에는 고속도로상에서 수많은 톨게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부산을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많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는데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산 가는 표지판에 의해서 부산까지 가죠. 다른 데로서 안 나가잖아. 근데 그것이 잘못 이해가 되게 되고 잘못 판독이 되면 제가 있는 지금 충주로도 나와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부산을 못 가는 거고 또 대전으로도 나가버릴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유전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느 곳으로 나갈 확률이 있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 중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차단기를 내리고 또 그리로 나갈 수 없게끔 어떤 신호 장치를 만들고 이러면 그리로 안 나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후천적으로 음식이라든가 또는 특히 음식이죠. 일단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생활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제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DNA가 똑같죠. 그런데 마지막에 훗날 성장하고 났을 때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얼굴이라든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섭생한 음식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전혀 다른 건강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DNA 유전 정보는 똑같은데 왜 다른 차이가 나타났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체계화하고 있는 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후성 유전학 이론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DNA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또 사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런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 질환에 아주 대단히 많은 효험을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실제가 이런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내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결국은 내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했을지라도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커피 마시고 매일 담배 피우고 당연히 몸이 망가질 거고 내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고 했을지라도 항상 그 문제를 보호하려고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지금 뭐 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나다. 이것은 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거는 뭐 공식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단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암을 치료한다가 아니고요. 좋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원래적인 정상 시스템에 의해서 암을 막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강의에서도 그렇고 항상성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식사요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연치유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식사의 원칙이라든지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렇게 암이 생겨나고 어떤 만성 질환이 생겨나는 것은 이렇게 응급 상황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암은 앞에서 지금 질문을 할 때 유전적 요인입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유전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암은 약 5% 이하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대사의 능력, 그래서 뭐 당뇨가 있다든가 몸에 각종 염증이 있다든가 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가 이제 이런 염증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세포 환경이 망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염증 질환 또는 이제 암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을 늘렸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면 걔는 고무줄이에요. 근데 늘렸다가 놨는데 못 돌아가. 이건 이미 고무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모든 세포 단위 하나하나에서부터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에 기반을 두고 우리 몸의 생명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항상성에 저해가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세포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항상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우리 문제가 생기죠. 가령 예를 들면 인체가 36.5도라고 하는 체온을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체온을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추운 곳에서 계속 노출이 되는 바람에 36.5도를 지킬 수가 없게 되면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고 또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혈액이 산성이냐 알칼리냐라고 이야기하는 혈액의 pH 약 7.4 살짝 알칼리 쪽으로 0.4 정도 기울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몸 안에서 지켜내야 되는 항상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산성화된 음식이 계속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몸 안에 염증 물질이 자주 생겨서 자꾸 우리 신체가 산성화로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 세포는 그 환경을 그런 노출이 되면서 세포의 항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린 세포는 우리 몸에서 제거 대상인 세포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제거되기 싫어하고서 다른 방식으로 살 궁리를 차렸다면 그것이 바로 암세포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은 무슨 물질로 암을 없앨까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세포의 환경, 다시 이야기하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음식이 갖고 있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암을 극복한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방법을 어떻게 제시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암을 이제 극복한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랬죠. 정말 암 환자를 많이 만나고 있는데 내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 가면은 아주 암을 없앨 수 있는 아주 비방 그리고 아주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약초라든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이게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암세포라든가, 또 아니면 염증세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원래가 다 제거가 되고 우리 몸이 관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가 우리 보통 사람도 하루에 약 3,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 생겨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비록 생겨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몸 안에 있는 호중구라든가 마크로파지라든가 NK세포라든가 이런 세포들의 활동에 의해서 일단 불량 세포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흡사 이 사회에 이 도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범죄들이 있어도 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치안 활동에 의해서 사회가 안정되게 이렇게 운영이 되듯이 우리 몸이 그렇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는데, 신고된 경찰이 출동하려고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도로가 다 밀려 있다든가, 또는 아니면은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뭐 112나 119로 연결할 수 있는 신호가 망가졌다든가, 이제 이래 되면 올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서도 면역 세포가 그 불량 세포를 제거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암도 생겨나고 염증 세포도 생겨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염증 세포를 뭘로 없애고 암 세포를 뭘로 없애느냐가 아니라 여기 지금 소통되고 되지 못하고 있는 정상 세포의 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데, 이 개선시키는 것은 특별한 약초, 특별한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 얘네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상 세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영양소, 미네랄이라든가, 그다음에 세포의 울타리라고 얘기하는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당체라든가 복합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메가3, 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이제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세포가 담겨져 있는 체액의 이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똑똑한 세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면역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또 세포막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이 세포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니까 옳고 그른 것, 그 다음에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당연히 염증 세포도 없어지고 당연히 암 세포도 사라지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이제 아주 불안해하는 암 환자들 상담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암을 없애는 것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지만 이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병원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본인 당사자가 하루에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사느냐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쪽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여기가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 암을 극복하는데도 훨씬 이로운 방법이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손님들을 상담을 해주니까 손님들이 많이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걸 완성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목적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던 마음도 이제 어느 정도 깔아앉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실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후가 굉장히 좋고 회복되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약사님의 이론이고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환자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뭘 드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음식들을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또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마다 또 근기가 틀리고 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세포의 울타리라고 얘기하는 세포막은
정말 어떠한 정밀 기계도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서 세포가 작용이 되고 있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세포가 이렇게 막이 울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영양분이 이런 애가 영양분이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세포가 문을 열어줘서 얘를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을 이 앞에서 하고 너 왔구나 하고 문을 열어줘야 돼. 네, 그래야 들어갈거든. 네. 그 다음에 또 산소도 오고 또 다른 이 세포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양물질이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너도 왔구나. 문 열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런데 여기에 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이런 애가 여기에 들어오면 문을 잠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애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주변 인근 다른 세포한테도 알려주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면역세포한테 알려서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정밀한 일들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데 근데 얘가 왔는데 영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얘가 문을 못 열고 얘가 왔는데 신고를 못해. 그리고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이제 이래 되면 이 세포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왜 얘가 열고 닫는데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설탕, 그 다음에 우리 뭐 트랜스 지방, 또 변질된 기름, 또 과식, 육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과식에 의해서 소화가 미처 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뭐 이런 것이 만들어내는 독소, 또 장에서 대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장 기능이 약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 우리가 숨을 쉬는데 산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잉여 산소에 의해서 우리 쇠가 녹슬듯이 우리 세포가 녹슬어가는 것을 산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어떤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가 생활 속에 부딪히는 각종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포막의 기능이 약화가 되게 되면 이 세포는 염증 세포 또는 이제 암 세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 세포막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음식과 우리 생활 속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를 없애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대부분의 여기에는 이제 다당체, 그다음 식물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복합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거와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센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열고 닫고 하는 이러한 그 세포막의 유동성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잘한 음식을 만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에는 뿌리 식물류가 우선 대표적인 유죠. 무라든가 뭐 연근, 당근, 이제 우엉 뭐 이런 개념의 뿌리 식물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화과 채소라고 있죠. 그래서 십자화과 채소는 또 무도 들어가고 배추도 들어가지만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겨자 이제 이런 어떤 십자화과 채소. 그다음에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톡 쏘는 듯한 이렇게 자극적인 어떤 우리가 맛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식이유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황 화합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품들. 물론 십자가 채소가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갖고 있고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제거하는 데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식이유황 성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욱 더 많이 갖고 있는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해독의 마스터라고 얘기하는 글루타치온이라든가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어떤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우리 혈액을 맞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점막 조직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해조류, 이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음식군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어느 것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뿌리 식물, 십자가 채소, 그 다음에 식이유황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이 해조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 환자라든가 그분의 또 식성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먹게 이렇게 만들다라면 이게 우리 몸은 결국은 반복된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결국은 우리 몸을 망가뜨린 것도 무엇인가가 반복돼서 들어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린 거죠. 예,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몸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습관 들인다, 길 들인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조금 더 좋은 말로 얘기를 하면 정보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재밌는 예를 들으면 우리가 술을 2병, 3병 뭐 기분이 좋아서 맛있다, 쫙 마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매 식사 때마다 한 잔씩 또 저녁 때 잠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마시게 되면 술을 완전히 취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머지않아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습관 들었다. 우리 몸은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의해서 습관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반복했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들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 내 몸이 건강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습관에 길들여진 거죠. 그것의 결과고 내 몸에 어떤 만성 질환이 생겨났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내 몸에 병이 들게끔 만드는 반복되게 습관 들여진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띄어내고 새로운 것을 내 몸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습관을 들였을 때 우리는 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무엇으로 습관을 들이냐?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세포막을 똑똑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했을 때 우리 몸은 당연히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암도 그렇고 이런 만성 질환의 치료를 뭘로 합니까? 무슨 뭐 특별한 음식 재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 특별한 음식 재료가 아니고 결론을 얘기를 하면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좋은 음식으로 습관을 바꿨을 때 우리 몸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결국 정상세포를 만들어가는 일이 암을 극복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을까요? 이제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데, 세포가 이제 정상세포가 되지 못하고 자꾸 망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껴서 세포의 기능을 잃어가게 만들었던 사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고 올바른 음식을 먹었다 했을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소화되고 또 장에서 어떠한 상태로 흡수되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이제 연구들이 이제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체에 이제 또 하나의 장기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하고의 상호작용 또 면역 물질, 강화 물질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결국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유입이 되고 우리가 설탕이나 산화된 기름이라든가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의해서도 또 우리 세포가 망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 요소가 충분히 또 한쪽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지금 세포 막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이거를 하면서도 반드시 이 소화 상태를 정상화시키고 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쪽을 그래서 미생물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을 기본으로 만들어 줬을 때 이 음식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유익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더 좋은 작용을 하게 되고 또 회복 속도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소화 기능과 그다음에 장 기능을 건강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암 환자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채소들이죠. 이런 채소들을 많이 먹는데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로 녹즙을 이용해서 많이들 드시고 그게 또 괜찮은 건지 많이들 찾아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암 환자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소화 상태가 다른 분에 비해서 매우 이렇게 취약해져 있고요. 몸의 대사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이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그 소화에 장애가 주는 음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되는데 녹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식물을 그대로 갈아서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배추, 뭐 당근 이게 하나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나 먹기가. 그런데 이것을 녹즙 주스로 만들었을 때는 2개, 3개, 4개도 해서 이렇게 한 잔에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먹는 양이 굉장히 농축돼 있고 양이 많아지고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떤 섭생 방법이 대단하니까 자칫하면 몸에 도움을 주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소화기관을 망가뜨리고 또 흡수가 올바로 되지 않아서 거기서 오히려 또 독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녹즙 자체를 제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것들이 너무 지나치거나 이제 이래서 소화에 부담을 주는 정도의 양은 절대적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더 몸에 맞는 정도의 양, 그다음에 특히 어떤 그 재료 중에서도 잎채소가 좋으냐, 뿌리채소가 좋으냐, 과일이 좋으냐, 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상담을 받으셔서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이렇게 드시는 것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녹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나치면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소화기관을 망가뜨려서 여러 가지 예후를 나쁘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럼 또한 암 환자들은 육식을 또 갑자기 멀리하거나 이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이제 잘 들어와야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도 만들고 우리 망가진 세포도 보수하고 뭐 참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우리 몸 안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양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이 보통 자기 체중, 예를 들어서 60kg의 체중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0.8에서 약 1 정도, 1이라고 가정하면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60g의 단백질이 이제 하루에 필요한 거고, 또 그것이 이렇게 육류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크든 적든 뭐 식물성에도 들어있죠. 그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체력을 유지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앞에서 녹즙을 먹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소화가 올바로 되지 않았을 때 동물성 단백질이 부패가 되거나 이래 됐을 때 우리 몸 안에 이제 항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런 물질들, 독성 물질 이런 것들로 변화를
확률이 제일 많은 게 이제 이 육류죠. 그래서 단백질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병원에서 항암을 진행 중이라든가 이제 이럴 때 체력 유지, 지나치게 체력이 떨어진 경우에 육류 섭취를 이렇게 좀 권장하는 그런 예를 간혹 보기는 하는데,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서는 평상시에는 지나친 어떤 그 육식 위주의 단백질 공급은 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단백질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동물성 단백질에는 식이섬유가 없다. 또 식물성 단백질을 갖고 있는 콩에는 식이섬유가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을 만드느냐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장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충분한 식이섬유가 들어왔을 때 자기 아주 건강한 어떤 장내 어떤 유익 물질들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장 안에서 동물성 단백질 고기가 부패돼서 독소를 유발하고, 그 독소가 또 혈관을 타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서 독성 물질이 이렇게 농축되는 이런 어떤 나쁜 사이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라든가 어떤 만성 염증을 갖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식 단백질을 굉장히 이렇게 먹지 마라가 아니라 조심조심 소화 상태를 봐가면서 섭취를 해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식습관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박사님 항상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가족에 대해서 암 환자들과 가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많이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아주 좋으신 이야기고요. 이 암을 극복하는 데는 물론 본인의 이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질환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가급적이면, 이제 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와서 상담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보호자가 도와줘야 될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제 특히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해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런 거죠. 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뿌리 식물이 중요하고 십자가 채소가 중요하고 마늘, 파, 뭐 해조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이제 해서 무언가 이제 그 세포를 정상화시키려고 이제 이런 음식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은 비싼 예를 들면 무슨 버섯에서 나왔는 추출물 또 뭐에서 나왔는 뭐 이런 거를 먹고도 이것이 될까 말까 하고 하는데, 이건 무슨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음식 재료를 갖고서 이걸로 내 병을 고친다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 혼자 와서 듣고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집에 가서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면 보호자가 그걸 안 도와줘. 그리고 또 보호자가 와서 이야기를 듣고 가면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하고서 가면 환자가 그거에 또 동의를 안 해요. 뭐 어떻게 이런 걸로 나를 고친다고?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을 제가 수도 없는 경험 속에서 느끼고 있으면서 이 보호자와 환자가 함께 와서
같은 방향을 보고 열심히 달리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가족이지, 다르게 하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됐던, 아니면 집에 어떤 가족의 일원이 몸이 아팠을 때, 가족들이 함께 해줬을 때 그 힘이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평상시에 식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식습관을 만들어 가서 내 몸을 새롭게 정화하려고 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뭐 기름에 튀긴 음식, 빵, 뭐 또 먹지 말라는 이런 음식들을 옆에서 먹으면서 여기 이 환자한테는 그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같이 노력을 해줘야지 되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노력해줬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대단히 커요. 어떻게 크냐면, 환자식만 별도로 만들어서 주고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나쁜 음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환자는 나는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 가족과 다른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자 의식에서 계속 머물게 돼.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지금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병이든지 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질병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계속 악화되면 결국은 빠르든 느리든 병이 치료가 되려고 그러면 얘가 반드시 스톱을 하고, 바뀌어야 되죠. 유턴을 해야 되죠. 이것을 질병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질병의 방향을 바꾸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가족의 힘이고, 가족이 함께 해줄 때 질병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저는 보호자가 함께 와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아주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정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성격이야, 저런 성격이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 성품이 우리 내부 장기의 건강 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 이상이 생기신 분들은 기관을 잘하고, 또 우울감에 잘 젖어들기도 하고요. 또 위장이 나쁘신 분들은 사려받아 생각이 굉장히 꼬리를 물고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신장이 나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감, 그 다음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되는데, 이제 이 간에 문제가 생긴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서 버럭버럭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그 간에 문제가 생긴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인용도 하고 이야기를 아주 잊지 않고 해드리는데, 만약에 남편분이 간암인 경우에 이제 버럭을 잘하죠. 그 부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가장이 이 암이고, 또 실지가 병을 가장이 아팠을 때 그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에다가 또 실지가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그런데 이 간암 환자들은 이제 그런 거 하고 아랑곳 없이 이 버럭을 잘해요. 이거 당신 이것 좀 드셔요. 나 안 먹는다니까 이거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바로 소위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드렸던 음식을 그냥 걷어 차버리는, 뭐 이럴 정도로 이제 버럭을 잘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호자는 너무 힘들죠. 힘들고, 그래서 실제가 이렇게 보면, 이 간암 환자보다 보호자가 먼저 잘못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어요. 이럴 정도로 참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꼭 당부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분이 버럭을 할 때 보호자는 아무리 힘이 들고 화가 나더라도
맞대응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맞대응을 하게 되면 그 화를 더 올리는 거고 그 결과가 간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악화가 되니까 이거는 지금 이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간이 아파서 그러는 거다. 간이 아파서 화가 난 거지 이분이 성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분한테 맞대응을 하지 말고 이렇게 피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남편분한테 제가 꼭 당부를 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버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화가 가라앉히고 나면 반드시 부인한테 사과를 해라. 내가 아까 평상시에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화를 냈다. 앞으로 내가 그렇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할게. 이러한 사과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인의 입장에서도 너무 화가 나면 바로 그 시간에 부딪히지 말고 이렇게 피 켜져 있는 시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럴 정도로 이 보호자, 가족, 일과 이런 것들이 서로 함께 하면서 노력해줘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암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을 포함해서 이 가족들의 같은 노력,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가족은 함께 하는 것을 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음. 그럼 끝으로 암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가 또 하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질까 해요. 그래서 우리 암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이 소통의, 소통. 예, 정체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원래 기능대로 전부 다 소통이 돼서, 모든 기능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항상성을 유지해야지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되고 어디가 막히면 그 막힌 자리에는 반드시 병이 생겨나고 또 우리 세포가 기능을 잃어버리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보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음식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의 응어리가 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마음의 응어리가 졌다는 것은 소통되지 않는 지역이 생겨났다 이 소리. 그래서 대개 이런 만성 질환, 특히 이런 암을 포함해서 이런 염증성 이런 질환의 뒷 배경에는 이렇게 마음의 응어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보통 손님을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언제 발병이 됐습니까? 그러면 뭐 3년 전 언제부터다. 그러면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게 되면 그 앞전에 대개는 아주 큰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에다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이 결국은 원인이 돼서 육체적인 마음의 병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은 아주 분명한 병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나한테 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누군가, 우리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놔야 돼. 그것을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세포도 문을 연다. 용서하지 않으면 세포는 절대 문을 열지 않고 세포가 응어리진 상태로 있죠. 그래서 용서라는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용서는 상대방과 화해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화해가 아니고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건들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차원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부분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러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용서 못해. 그러면 결국 용서 못하면 죽음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셔야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서 용서를 통해서 만약에 건강이 회복이 되면 그때 비로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면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용서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알게 됐고 용서를 하게 되니까 내 병이 치료가 됐잖아요. 예, 이랬을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이렇게 싹이 틀 수 있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용서하라. 가슴에 응어리를 쌓아놓지 마라. 이 얘기 드리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